안녕하세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요. 2019년도 12월 16일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래서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굉장한 폭탄을 강남 재건축 시장에 던졌다, 투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주차,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난 2주차, 그리고 지금 3주차가 다가왔는데요. 지금 3주차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좀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시장에서 계속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 앞으로 언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을 리딩하고 선도하는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어떠한 내용들이 강남의 재건축에 좀 먹구름을 끼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16 대책,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아파트를 잡아라.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시가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가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다운 조정이 됐다. 그래서 대출이 좀 적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택구입용 주택 주담대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받기가 어려워졌고,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주택의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게 되면 일단 가격에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 그래서 이제 2019년도, 2017년 12월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한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피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깐깐한 자금 조달 증빙. 그래서 1216 대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앞으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15개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가 깐깐해지고요. 대다수 실수요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서 제도 개선 검토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공시가 상승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수억 원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수억 원이 인상될 수도 있는데 제도 개선에 검토는 없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기가 앞으로는 좀 깐깐해진다. 증빙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증빙 서류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 분석하고요. 법인 탈루 혐의 정밀 검증하고, 실거래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합동 점검 상시화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도 구체화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은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지금 현행보다도 조금 빡빡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 상속, 기타, 차입금의 자금 제공자의 관계,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계좌이체, 현금 지급 등 자금 지급 수단까지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주담대와 신용대출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디테일하고 세분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블랙머니를 만지는 분들, 또는 자녀 명의로 뭔가 해지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고 뭔가 해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겐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소명 자료만 받아서
조세를 했었지만 이제는 투기가을지구 9억 원 초과, 그러면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래서 자기 자금 어떻게 조달했냐? 소득금액 증명원 갖고 와야 돼요. 자,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그래서 증빙 가능한 예적금 잔고 등, 자, 그 통장력서 갖고 와야 되고요. 자,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럼 전세계약서 갖고 와야 되고, 거래 가능 여부 확인.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그 이상거래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상설조사팀 조사에 즉시 착수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의심 사례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 소득 금액이 없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 증여 신고 없이 자기 자금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많아. 자,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20대. 자산 형성 기간이 되게 짧죠. 근데 현금 등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 사례가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대출 규제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해서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좀 이상거래세 현상으로 보겠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빡빡하고 강화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주택의 흐름, 즉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 강력한 대책 중에서 일단 초점,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뭔가 상징성이 있고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대장이라도 먼저 잡자. 그 대장을 잡기 위해서 요번에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우리가 기존에도 관찰했다시피 가격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강남 상구 아파트 잡힐 거고요. 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서울 외곽 신축 아파트, 서울 을 제외한 수도권 주요 아파트까지도 가격을 잡아낼 수 있는 그 가격 도미노 현상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자,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게 앞으로의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흐름을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예측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그리고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편법 분할 증여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부모, 친족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금전적으로 추정되는 6억 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서 각 1억 원씩 자, 분할 증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법 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 신고를 했는데 무슨 문제야? 자, 그렇지만 이 부모가 6억 원에 대한 과표, 증여세 과표로 물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1억 원씩 끊어서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율이 정상 그 6억 원 한 방에 줄 때보다는 좀 저렴해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일단 편법이다. 그래서 분할증여 의심 사례다.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 간 금전거래 이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이자로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편법 증여 의심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자, 무이자로 차입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려온 돈을 가지고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 원을 포함해서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자금이 일단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올 경우에는 자, 이자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 계약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이자는 그 우리가 법정 이자를 좀 꼬박꼬박 그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셔야만 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자 안 받으면 증여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유익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 간 금전거래 편법 증여 의심인데요. 40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관련 증빙 서류 및 이자 납부 내역 없이 형제
그래서 이제 형제나 자매나 동생으로부터 자 7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차익 관련 증명서 또는 이자 납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용증도 없고 자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한 내역도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7억 2천 동생한테 받았다 그러면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한테도 돈 빌릴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자금을 빌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사용으로 대출 규정 미준수. 자,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부모님이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6억 원을 빌렸는데 이 6억 원을 아들한테 차용증을 작성하고 예, 그 6억 원을 이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아들과 부모는 채권 채무 관계에 놓여진 거고, 자, 그 채권 채무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6억 원을 넘겨줬는데 일단은 이 아들이 이 6억 원을 받아서요. 그 26억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6억 원을 일단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를 했고요. 자, 부모는 일단 그 개인 사업자 대출로 받았는데 일단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받아서 아들한테 건네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모의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 용도 외에 그 사용하시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 용도 외의 사용으로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그래서 이제 40대는 금융회사에서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 대출을 그 24억 원을 받았어요. 금융기관에서 24억 원 주택 매매업 대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0대 같은 경우에는 42억 원의 상당의 아파트를 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을 이용해서 이 42억 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전액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또 거주까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출 용도 외에 사용 의심 사례로 행안부하고요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금 출처 계획서를 빡세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 범위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가주택, 초고가 주택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시간이 흘러서 받아줄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일단 가격이라는 게 좀 조정돼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저번 주까지 한번 살펴봤을 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그 조정이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호가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마아파트예요. 음마아파트 2015년도부터 보면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규제 전에는 76제곱미터가 그 20억 5천에 나왔고 21억 8천 정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규제가 그 나온 뒤, 자, 2019년 12월 24일경에는 지금 19억 8천, 19억 8천 정도의 좀 호가가 조정이 돼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20년도 1월, 지금 현재 3주 정도가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76제곱미터가 19억 7천, 자, 19억 5천에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그 호가가 조금 조정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음마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음마아파트 12월 16일 규제 이후 3주차가 지난 시점 호가가 1억 원에서 자 2억 원 정도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층에 따라 로얄동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1억에서 2억 정도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실주공 5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단지도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아파트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규제 전에는 그 76제곱미터가 22억 원 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규제 이후에는 일단 20억 원으로 76제곱미터가 호가가 조정이 돼서 나오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요, 2019년 12월 달에 자, 21억 1,500만 원, 21억 3천만 원에 자, 실거래가가 찍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규제가 나온 이후로 실거래가 이하의 자, 호가로 조정된 게 잠실주공 5단지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최근에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19억 5천, 19억 4천만 원, 그리고 19억 5천만 원에 현재 호가가 조정이 돼서 나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음마 아파트보다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가 좀 더 가격이 조정되는
호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가가 좀 더 조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음마 아파트보다는 잠실주공 5단지에 자, 소유자가 조금 더 급한 사람이 좀 더 많더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음마 아파트 12월 16일 규제 3주차 호가는 지금 현재 3억 원 정도가 조정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파트, 자, 잠실주공 5단지 근처에 있는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리센츠 아파트도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억 5천만 원에 2019년 12월에 그 실거래가가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84제곱미터가 19억 3천 20억 원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규제가 나온 2019년 12월 31일 자, 19억 원에 자, 호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최근에 호가는 19억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2019년 12월 31일 자, 251동이었고요. 자, 2020년 1월 8일 리센츠 251동. 자, 이 똑같죠? 그래서 이 19억 원이 현재까지도 살아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거래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거래가 이하의 물건들이 지금 호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일단 재건축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조정되는 폭이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건축이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의 주요 이런 리센츠라든가 엘스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순서가 있고 떨어질 때도 좀 순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규제가 아직 한 달이 되지도 않았고 두 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어떻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찰하고 관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지금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일단 그 최근에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살펴봤는데 일단 재건축 아파트 자,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이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도 강화가 됐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이제 보유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고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고가주택 LTV가 40%에서 20%로 강화가 됐고요. 자, 그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현실화를 제고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재산세, 종부세 부담률이 증가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주택들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세, 양도세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 아파트에는 악재가 겹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16일 날 나온 대책이 정말 강력한데 지금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일단 누구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국지적으로 좀 살펴보기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선 상징성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택 가격을 선도하고 이끄는 게 바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시장에 가격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조정폭 갈 거고요. 또 이제 서울 인근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고요. 수도권으로 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 저의 이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금일 여러분들과 강남의 그 재건축 아파트가 그래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그 정부의 강력한 펀치를 한 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이제 시세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일단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